이번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여생을 함께할 누군가를 떠올리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다시 한번 사랑을 찾고 싶은 마음, 외로움을 채우고 싶은 욕구가 생긴 적은 없으신가요? 젊은 시절엔 바쁜 삶 속에서 사랑과 결혼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지만 나이가 들수록 관계를 맺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노후에 맞이하는 재혼은 그저 설렘과 기대만으로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내리는 선택 하나가 남은 생을 편안하게 만들 수도 있고 반대로 크나큰 후회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노후 재혼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그 선택이 과연 옳은지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노후에 재혼해도 되는 사람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하고나 손을 맞잡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노후에 절대 재혼하면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과 그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방송을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은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 한 청취자로부터 이야기 하나를 들었습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겠지만 그분은 50대 후반의 남성으로 몇 해 전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셨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독립해 각자의 가정을 이루었고 그분은 적적한 노후를 보내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한 모임에서 비슷한 연배의 여성을 만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친구처럼 지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 의지하게 되었고 이제는 함께 살아볼까 하는 고민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막상 결혼을 이야기하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가족들의 반대, 그리고 결정적으로 서로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달랐던 것입니다. 그분은 그 여성과 함께하면 서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성은 단순히 경제적 안정과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려워 결혼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애정이 아니라 필요 때문에 맺어지는 관계, 그것이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이야기를 듣고 저는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결혼은 선택이 아니라 필연일 때 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될 만큼 서로에게 중요한 존재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함께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짐이 될 수 있습니다. 노후에 재혼을 한다는 것은 단순한 동반자가 아니라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런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재혼을 하기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노후에 절대 재혼하면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잠시 멈추고 깊이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첫 번째로 재혼하면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노후에 절대 재혼하면 안 되는 사람은 내 삶을 침범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관계라면 서로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삶을 나누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관심이 과도해질 때 우리는 심각한 문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자신의 기준을 강요하거나 내 삶의 방식과 습관을 바꾸려 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은 노후를 불행으로 이끄는 지름길입니다. 한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든이 가까운 나이에 재혼하신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열심히 일해온 덕분에 넉넉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고 부인이 세상을 떠난 후 혼자 사는 생활도 익숙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인의 소개로 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고 점점 정이 쌓이면서 남은 생을 함께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혼을 결심한 뒤 처음 몇 달은 행복했습니다. 함께 여행도 다니고 같이 식사하며 대화도 많이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여성은 점점 그의 삶을 통제하려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옷은 이제 그만 입으세요. 너무 촌스러워 보여요. 왜 그렇게 늦게까지 친구들이랑 어울려요? 이제 그런 생활은 접으셔야죠. 당신 돈 관리는 이제 제가 할게요. 제가 더 꼼꼼하잖아요. 처음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조금씩 맞춰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생활은 점점 변해갔습니다. 즐겨 마시던 아침 커피도, 친구들과의 모임도, 심지어 자신이 직접 관리하던 재산도 모두 빼앗긴 채
그녀의 기준에 맞춰 살아야만 했습니다. 사랑은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상대가 나의 삶을 통제하려 들고 내가 무엇을 하든 참견하며 자신의 방식대로 바꾸려 한다면 그것은 결코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재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여러분의 삶을 인정하고 존중하는지를 먼저 살펴보세요. 노후는 인생의 마지막 황금기입니다. 누군가의 뜻에 맞춰 내가 힘들게 쌓아온 삶을 송두리째 바꿔야 한다면 그 결혼은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두 번째로, 노후에 절대 재혼하면 안 되는 사람은 경제적으로 의존하려는 사람입니다. 재혼을 고려할 때 많은 분들이 사랑과 정서적 안정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경제적인 부분입니다. 특히 한쪽이 일방적으로 경제력을 기대하거나 상대의 재산에 의존하려는 태도를 보인다면 그 관계는 결코 평등할 수 없습니다. 여기 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70이 넘은 한 여성분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열심히 일해 자식들을 키웠고,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후에도 홀로 생활하며 자신만의 삶을 잘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큰 어려움 없이 자식들이 마련해준 작은 집에서 조용히 노후를 보내고 있었죠. 그러던 중 우연히 한 남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남성은 같은 또래로 과거에는 사업도 했고 사회적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다정했고 말을 잘 들어주었으며 무엇보다 혼자 사는 외로움을 달래주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점점 이상한 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성은 만나면 늘 돈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후에는 돈이 있어야지. 연금은 얼마나 받아요? 집이 있으니 참 좋겠어요. 저는 아직 전셋집이라 걱정이 많아요. 요즘 몸도 안 좋은데 병원비도 부담이고 우리 같이 살면 생활비를 아낄 수 있을 텐데요. 처음엔 그냥 하는 말인가 싶었지만 어느 날 그 남성이 직접적으로 제안했습니다. 우리 같이 살면서 생활비를 합칠까요? 서로 돕고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여성분은 순간 망설였습니다. 좋은 인연이라 생각했지만 과연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함께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경제적 이유 때문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식들에게 조언을 구하니 모두 반대했습니다. 엄마, 그분이 정말 엄마를 사랑해서 같이 살고 싶어 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엄마의 경제적인 여유가 필요해서일까요? 그제야 여성분은 깨달았습니다. 사랑이라면 서로 기대고 의지할 수는 있지만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경제적인 의존을 하려 한다면 그 관계는 결코 건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재혼을 이야기하며 경제적인 부분을 강조한다면 한 번 더 깊이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노후의 삶은 이제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노력과 희생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누군가가 그 터전을 이용하려 한다면 그 관계는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노후에 절대 재혼하면 안 되는 사람은 가족과의 관계를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관계가 기존의 가족과 충돌하고 가족 간의 갈등을 불러온다면 결국 더 큰 상처만 남게 됩니다. 노후 재혼은 단순히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로의 가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한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60대 중반의 남성 한 분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바쁘게 일만 하느라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지만 은퇴한 후에는 자식들과 더 가까이 지내며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고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정을 쌓아갔고 결국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자식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그분을 믿으세요? 우리와 의논도 없이 갑자기 결혼을 결정하시다니 너무 성급하신 거 아닙니까? 저희는 아버지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지만 그분을 보니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듭니다. 자식들은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남성은 자식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다. 너희는 너희 삶을 살고 나는 내 삶을 살겠다. 결국 그는
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그 여성은 점점 가족과의 만남을 줄이려 했습니다. 자식들하고 너무 자주 연락하지 마세요. 우리도 우리만의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왜 자꾸 손주들한테 돈을 써요? 그럴 필요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점점 자식들과 멀어졌습니다. 언제나 따뜻했던 가족 모임도 더 이상 편하지 않았고 자식들과의 관계는 서서히 단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그는 후회했습니다. 나는 내 행복을 찾는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멀리하게 되었구나. 여러분, 가족과의 관계는 단순히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노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가족입니다. 재혼을 고려할 때 그 사람이 가족과의 관계를 존중하는지 아니면 무시하려 하는지를 반드시 살펴보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관계가 여러분을 가족에게서 멀어지게 한다면 그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노후의 건강한 재혼을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노후의 건강한 재혼을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은 서로의 가치관과 생활 방식이 조화로운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재혼을 결심할 때 주로 외로움을 해결하려는 마음이 앞섭니다. 하지만 단순히 혼자가 싫어서 결혼을 결정한다면 그 선택이 결국 더 큰 불행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서로가 얼마나 조화롭게 지낼 수 있는지를 신중히 따져봐야 합니다. 한 청취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0을 넘긴 한 여성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젊은 시절부터 검소한 삶을 살아왔고 소박한 일상을 즐기며 사는 것이 행복이었습니다. 반면 재혼을 고려했던 남성은 여전히 활동적이었고 여행과 모임을 즐기는 성격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좋아했지만 함께 살게 된 후부터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게 아끼세요? 이제 편하게 즐기면서 살아야죠. 나는 이런 사치스러운 생활이 불편해요. 소박하게 사는 게 더 좋아요. 처음에는 서로 맞춰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생활 방식의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남성은 활발한 사회생활을 원했지만 여성은 조용하고 안정적인 삶을 원했습니다. 결국 둘은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불편해졌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노후 재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의 가치관과 생활 방식이 맞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젊은 시절이라면 사랑의 힘으로 어떤 차이든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후에는 오랜 시간 몸에 밴 습관과 생활 패턴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만약 서로의 생활 방식이 너무 다르다면 그 관계는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 뿐입니다. 여러분이 재혼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이 사람과 함께하는 삶이 정말 편안할까?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이 나의 일상을 바꾸려 하지는 않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신중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노후 재혼이 성공하기 위해 반드시 가져야 할 태도는 서로를 동등한 존재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젊은 시절의 결혼과 달리 노후 재혼은 더 신중해야 합니다. 이제는 단순한 사랑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서로의 삶을 인정하고 각자의 공간과 자유를 존중하는 태도가 없으면 재혼 생활은 금세 지치고 힘들어질 것입니다. 한 청취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70대 초반의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몇 년 전 아내를 떠나보내고 혼자 사는 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한 모임에서 비슷한 연배의 여성을 만나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그녀는 남성과 달리 활발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산책을 좋아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즐겼습니다. 반면 남성은 조용한 생활을 선호하며 혼자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호감을 느꼈지만 서로의 생활 방식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서로를 바꾸려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여성은 남성에게 함께 외출하자고 강요하지 않았고 남성 역시 그녀의 활동적인 성격을 제한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집에서 책을 읽고 있는 게 좋지만 당신이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걸 존중해요.
당신이 조용한 시간을 원하면 그 시간을 존중할게요. 서로를 바꾸려 하지 않고 그 차이를 받아들이고 존중했기에 두 사람의 관계는 편안하고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노후 재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를 변화시키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가 나와 다르다고 해서 억지로 바꾸려고 하면 결국 갈등만 생깁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방식이 다르고 각자의 인생이 있습니다. 그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편안하고 행복한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재혼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이 질문을 꼭 해보세요. 이 사람과 함께하면서도 내가 나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을까? 만약 이 질문에 자신 있게 그렇다라고 답할 수 있다면 그 관계는 건강하게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아니라는 답이 떠오른다면 한 번 더 깊이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오늘 이야기의 마무리로 노후 재혼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 재혼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재혼은 더 나은 삶을 위한 선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혼자보다는 함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혼자라는 사실이 외롭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서둘러 내리는 선택이 오히려 더 큰 고통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한 청취자분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60대 후반의 한 여성분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후 혼자 사는 삶에 익숙해지려 노력했지만 가끔씩 찾아오는 적막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의 소개로 한 남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남성은 자상하고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서로의 외로움을 위로하며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고 점점 정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 남성은 늘 자신의 힘든 점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혼자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이젠 누군가랑 같이 살고 싶어. 우리 같이 살면 서로 덜 외롭지 않을까? 그녀는 고민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단순히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함께하려 하는 걸까? 고민 끝에 그녀는 이 관계를 다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해줄까? 그 질문에 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그와의 관계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그 결정을 내린 후 처음에는 외롭다고 느꼈지만 점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자신을 위한 시간을 보내며 삶을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노후 재혼은 절대 급하게 결정해서는 안 되는 선택입니다. 단순히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서도 경제적 이유 때문이어도 무엇인가를 보상받기 위해서도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편안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며 내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 관계라면 재혼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혼자인 삶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지만 잘못된 관계를 맺느니 차라리 혼자 사는 것이 더 평온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지금 재혼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답이 떠올랐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평온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라디오였습니다.